냄비 속 국물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날이 이제 보름 남았다. 말수는 국자를 쥔 채 40해를 함께 버텨온 이 골목이 숨을 거두는 소리를 들었다. 국수 한 그릇 한마디의 온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리는 국수 한 그릇이 만든 기적과 인연. 말순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윤말순은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장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쌓인 먼지와 지난밤 비에 눅눅해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시장 골목은 이제 더 이상 장터가 아니라 철거를 기다리는 폐허에 가까웠죠.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말순인의 국수라 적힌 40년 된 간판 앞이었습니다. 하얀색 페인트는 햇볕에 발의 회색으로 변했고 몇 해 전 태풍 때 생긴 금은 여전히 간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유리창 안쪽으로 오래된 양은 냄비와 가스레인지가 보였습니다. 그건 말순이의 청춘과 땀이 그대로 묻은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고무 패킹이 사가버린 문틀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 공기보다 더 싸늘한 가게 안 의자 위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분주히 면을 삶고 육수를 끓이며 손님 맞이 준비를 했겠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말수는 주방 한쪽에서 면 포대를 꺼내다 말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포대면 며칠은 거뜬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한 달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문을 닫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손은 여전히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습관은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골목 건너편에서 철거 안내문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벽에 종이를 붙이고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바람에 날려와 말순의 발목에 달라붙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집어든 종이 위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철거 예정 상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 골목, 이 가게,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한순간에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죠. 저 문서 한 장이 지난 40년을 정리라는 두 글자로 덮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김춘자가 반찬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춘자 역시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어휴, 말순아. 오늘은 손님 오려나 모르겠다. 춘자의 목소리엔 기운이 없었고 말순도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어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임대 안내 플래카드만 펄럭였고 골목 안쪽엔 배달 오토바이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가게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겨우 비집고 나온 햇살이 오래된 간판 위를 스쳤습니다. 그 빛마저도 바람에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골목은 그리고 이 가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산한 바람이 골목을 한번 훑고 지나가자 말순의 한숨도 함께 길게 흩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을 무렵 말순이 국수 냄비에 불을 줄이려던 순간 가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을 본 말순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장 사람이라고 보기엔 차림새가 깔끔했고 구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하얀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그 모습이 이 한산한 골목과는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죠.
청년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따뜻하게요. 육수를 따르자 오래된 양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면발이 끓는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대파가 송송 떠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지만 청년의 시선은 계속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국수를 앞에 두자 그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크게 후루룩 넘겼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무심한 척 청년을 바라봤지만 그의 표정은 참 묘했습니다. 맛있어서 기쁜 것도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는 것도 아닌 무언가 오래 기다린 걸 다시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국수를 남김없이 비우고 물까지 들이켠 뒤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제가 인수하면 안 될까요? 말수는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간판도 메뉴도 레시피도 다 그대로. 대신 사장님이 계속 여기 계셔야 합니다.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데 이전 주인이 그대로 가게를 지키라니. 말수는 어이없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러자 청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정중히 인사한 뒤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진 후에도 말수는 한참이나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문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조금 전 청년의 말이 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이 가게를, 그것도 나를 꼭 남기고 싶다는 걸까?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가게 문은 변함없이 열렸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와 바람에 철거 안내문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문이 또 열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고 문가에는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재킷을 걸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국수? 말순이 물었고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면을 삶으며 말수는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가 왜 다시 온 건지, 그 이상한 제안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국수를 내놓자 그는 이번에도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삼키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장님, 혹시 25해 전 여름 이 시장에서 저한테 국수 한 그릇 주신 적 있으세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25해 전이라면 여름이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와서 국수를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손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했죠. 글쎄, 내가 어떻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청년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말순이 있었습니다. 흰색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앙상한 팔을 가진 어린 소년이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국수 그릇은 거의 비어 있었고 아이의 눈빛은 살짝 겁먹은 듯 하면서도 무언가에 안도한 표정이었죠.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나라고? 네.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시장에 혼자 있었어요. 며칠째 굶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사장님이 그냥 이유도 안 묻고 국수 한 그릇 주셨죠. 말순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녀에겐 수없이 지나간 하루 중 한순간일 뿐이었지만 그 아이에겐 생명을 붙잡아준 기억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땐 그냥 배고픈 아이가 보여서 준 거겠지.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저한테는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저 멀리 철거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시선을 사진에서 떼지 못한 채 무언가 오래된 문을 열어젖힌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청년은 그날도 가게 앞에서 길게 인사한 뒤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말수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자라 단정한 셔츠 차림의 청년이 되어 돌아온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의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점심이 채 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장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수를 내오자 그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말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그때 내게 국수를 준 건 그냥 그날의 일이었을 뿐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저한테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때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 가게는 제게 빚진 자리이기도 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의 세월을 지켜본 건 그녀였고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런 자리를 누군가의 빚갚기 수단으로 남기고 싶진 않았죠. 내 가게는 내 손으로 끝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문가에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럼 그날까지 매일 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정말로 매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시키고 계산은 2배로 내고 가게 청소와 설거지까지 거들었습니다. 김춘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말수나, 저 청년 참 고집도 세네. 너도 참 그 인연 그냥 받아주지 그래. 말수는 대답 대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게의 마지막 문을 닫는 건 자신이 해야 한다는 고집만큼은 꺾이지 않았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시장 입구에 붙어 있던 안내문들이 찢겨나가 골목 여기저기로 흩날렸습니다. 말수는 가게 앞을 쓸다가 종이 한 장이 발등에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철거 확정 15일 후 공사 착수.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말순의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날짜가 박힌 활자를 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가게의 냄비, 낡은 간판, 수십 년 쌓인 그릇과 수저들, 모두 15일 후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그는 변함없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커다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계산을 마친 도연이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계약서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말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전단지와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시장 살리기 마지막 추억 만들기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이벤트 계획서가 붙어 있었죠. 마지막 날 시장을 한번 북적이게 만들어 보려고요. 도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국수집도 김춘자 아줌마 반찬 가게도 남아있는 몇 곳 가게들이 전부 참여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예전 단골들 다 불러서요. 시장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만 웃게 하고 싶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날을 사람들로 채우자는 제안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그래 봐야 하루일 뿐이잖아. 그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라도 그게 전부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텐 그 하루가 아주 오래 갈 겁니다. 그 말은 묘하게도 말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가려던 순간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시장 골목, 간판 불빛 몇 개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래, 한 번쯤은.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달력을 꺼내 마지막 날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15일 후 그 동그라미 안에는 무엇이 담기게 될까요? 철거 하루 전날 아침 말수는 가게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가게 앞까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전처럼 좌판이 늘어서 있진 않았지만 그 빈자리를 대신하듯 곳곳에 작은 현수막과 손글씨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만 마지막 추억 만들기. 말순이네 국수 한 그릇 3,000원. 도연이 시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른 시간부터 무거운 육수통을 들고 와주방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많이 끓여야 합니다. 사람 엄청 올 거예요. 말수는 반신반의했지만 도연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결혼하고 첫 외식한 곳이에요. 없어지기 전에 꼭 한번 오고 싶었어요. 곧이어 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부, 혼자 온 노인, 시장 상인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주방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면을 삶아 올리고 육수를 붓고 파를 뿌리고 김치를 내놓고 말순의 손은 쉼없이 움직였고 얼굴엔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땀방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죠. 점심 무렵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 사진을 찍으며 여기가 그 말순이네 국수야? 응, 옛날부터 유명했대.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옆집 김춘자의 반찬 가게도 문전성시였습니다. 준비한 김치는 1시간 만에 동이 났고 춘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말순아, 오늘 꿈꾸는 것 같다. 시장이 이렇게 북적인 게 얼마만인지. 말순은 대답 대신 웃으며 다시 국수를 말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이 준비한 작은 무대에서 기타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가게 사이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철거 전날이라고는 믿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손님이 그릇을 내려놓자 말수는 국물 떨어진 바닥을 보며
숨을 고르듯 주저앉았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지만 발이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장은 다시 살아났고 그 속에서 자신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철거 당일 아침 시장은 전날의 활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 문짝들이 하나둘 떼어지고 먼지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냄비와 가스레인지 그리고 수십 년 손때가 묻은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어제 오지 못한 손님들이 짧게 들렀다 갔습니다. 국수를 비우고 건강하세요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는 발걸음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허름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칼엔 희끗한 새치가 성글게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 말순을 향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실까요? 옛날에 시장 끝 헌책방집 딸이었어요. 말순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흐릿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던 앳된 얼굴, 그날 가게 앞을 지나던 아이를 불러앉혀 말없이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뜨겁고 짭조름한 그 국물 맛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부모님 보내드리고 나서 먹은 첫 끼였거든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을 올리고 마지막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띠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 한 끼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 그날의 따뜻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국수가 완성되자 말수는 조심스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자는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은혜, 늦게라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빈자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낮은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 위를 스쳤습니다. 그 빛 속에 조금 전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의 그릇이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가 물이 식어버린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세월이 식어가는 모양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국자가 걸린 고리를 풀어내려 한쪽 상자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벽 한쪽에 걸려있던 달력은 아직 여름에 멈춰 있었습니다. 종이장 너머로 40년이라는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첫날 가게 문을 열던 28살의 자신, 점심 손님이 넘쳐 주방을 뛰어다니던 젊은 날들, 그리고 점점 한산해져 갔던 최근의 오후들까지 문득 도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같이 하고 싶다던 그 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 전한 한마디. 그날의 은혜, 늦게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 말들이 무겁게만 느껴졌던 끝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든 인연과 마음이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다 정리하셨어요?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볼 거야. 도연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하는 소리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철거 준비 소리만이 가게 안을 메웠습니다. 마지막 냄비를 닦아 올려놓자 말순이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잘 있었다, 얘들아. 그 말은 주방 기물에도, 테이블에도, 그리고 벽에 스민 시간에도 전하는 인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문을 잠그자 골목 끝에서 부는 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말순인의 국수라는 글자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말순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도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다음 자리로. 며칠 뒤 다른 동네의 작은 골목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말순인의 국수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벽 한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한마디의 온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의 국수집은 자리를 옮겨도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 중엔 도연처럼 혹은 그 책방집 딸처럼 말순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순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마 그땐 그냥 배고파 보였을 거야. 그게 다지.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한 그릇 국수와 한마디의 온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순인의 국수집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